자, 특수상대성 이론 배우기 전에 상대속도라는 개념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상대속도. 요거는 어떤 관찰자가 봤을 때 상대방의 속도를 얘기하거든. 먼저 공식부터 가르쳐주면, 상대속도는 상대방의 속도 빼기 자신이 관찰자예요. 자신의 속도 이렇게 하는데, 상대 속력이 아니고 상대 속 뭐야? 도. 속도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얼마나 빠른지 빠르게 하고 뭐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방향까지. 자, 그럼 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자,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A라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60km로 달리고 있대요. 근데 반대편에서 B라는 자동차가 뭐 40km로 이렇게 달려오고 있대. 근데 여기 A의 관찰자, 자신이 타고 있다고 하자. 그럼 이 관찰자 자신이 이 상대방 B를 쳐다보는 거야. 그럼 B 자동차가 지나갈 때 이 관찰자가 봤을 때 40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 같이 보이죠. 너네가 실제 생활에서도 자동차 타고 할 때 반대편에서 차가 오면 굉장히 빠르게 쌩 하고 지나가잖아. 그치? 그래서 자신이 봤을 때 상대방의 속도를 상대속도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럼 공식에다 넣어보자. A가 봤을 때 B의 상대속도.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A에 대한 B의 상대속도. 이걸 구하라. 그럼 A에 대한 그랬으니까 A가 누가 돼? 자신, 관찰자가 되는 거고, B가 누구야? 상대방. 이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자, 그러면 상대방 속도 빼기 자신의 속도가 상대 속도니까 상대방 속도가 40이죠. 근데 속도니까 방향이 있죠. 오른쪽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이지? 그러면 상대방 속도는 마이너스 40 빼기 자신의 속도는 플러스 60. 그럼 상대 속도 얼마? 마이너스 100. 그럼 답이 마이너스로 나왔다라는 거는 서술형이라고 그러면 답을 쓸 때 마이너스가 방향이죠? 어느 쪽? 왼쪽으로 얼마로? 왼쪽으로 100km/h의 속도로 달리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지. 이해됐나? 이런 게 이제 상대 속도라는 거야. 구할 줄 알면 되고, 그 다음 밑에는 이거는 뭐 쉬운 거라서 뭐 문제 같은 데 잘 안 나오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옛날에 과학자들이 우주에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어떻게 하지? 공전하고 있죠. 돌죠. 공전하고 있는데 옛날 과학자들이 우주가 진공이 아니고 어떤 물질이 있는데 물질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주장을 했대요. 그래서 우주의 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물질을 에테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만약에 에테르가 실제로 있다라고 하면은 햇빛이 지구로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오겠죠? 근데 에테르가 흐르는 방향하고 여기서 햇빛이 오는 방향이 어때? 반대지.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올 때는 에테르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좀 느리게 관찰이 될 거고 지구가 여기 있을 때는 에테르의 방향과 빛의 방향이 어때? 같으니까 빛이 좀 빠르게 오는 것 같이 느껴질 거야. 근데 실제로는 지구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간에 요 오는 빛의 속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요게 뭐 느리고 요게 빠르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에 에테르라는 물질의 흐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마이컬슨하고 몰리라는 과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 광원장치에서 빛을 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반사에서 이렇게 오는 거하고 이렇게 가서 반사해서 이렇게 오는 거 두 가지 경우로 실험을 했는데 에테르라는 물질의 흐름이 있으면 이쪽으로 반사돼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반사돼서 오는 게 동시에 도달하지 못할 거야. 이 흐름 자체가 있으니까 흐름에 의해서 빨라지는 곳이 있고 느려지는 곳이 있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빛 검출기에 동시에 관찰이 되거든. 동시에 빛이 검출이 돼요. 그래서 에테르라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요 정도 개념 정도만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성좌표기라는 게 있어요. 관성 배웠죠? 네. 우리가 앞에서 어떤 물체 R자임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하려는 성질이 관성이죠. 그럼 관성좌표기는 뭐냐면 정지해 있는 관찰자의 좌표,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의 좌표, 이걸 이제 관성좌표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선이라고 해봐. 우주선을 이렇게 타고 있는 사람은 운동을 하죠. 여기 만약에 등속 직선 운동한다고 그러자. 그 우주선을 타고 있는 사람의 좌표는 운동 좌표. 그 다음 바깥에 예를 들어서 지구에 이렇게 정지해 있는 사람의 좌표는 무슨 좌표게? 정지 좌표게. 그래서 등속 운동하는 사람의 좌표, 정지해 있는 사람의 좌표, 이런 걸 이제 관성좌표기라고 그래. 일단 단어들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배우기 전에 가정 두 가지가 있거든. 가정이라는 거. 가정이 뭐지? 가정. 우리가 밥 먹고 쉬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뭐야?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를 가정한다 그러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 배우기 전에 가정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우기 전에 가정. 특수 상대성 이론 어떤 과학자가 얘기한 건지 알고 있니?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천재죠. 그 과학자가 얘기한 거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좀 이따 이제 배우면은 이거 뭔 소리지? 그러면서 그럴 텐데. 보자.
첫 번째 상대성의 원리는 책에 있는 것 같이 모든 관성계에서 아까 전에 정지관성계하고 운동관성계 있었죠?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게 상대성의 원리인데 뭐 밑에 있는 트럭으로 먼저 볼게요. 자, 여기 트럭이 있대요. 트럭에서 사람이 타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자. 근데 트럭이 운동하고 있어요. 등속 운동하고 있어. 근데 트럭에서 이 사람이 공을 갖고 있다가 공을 위로 던진 거야. 그럼 공을 던지면 공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무슨 법칙 때문에? 중력. 그치? 네, 중력 F. F는 mg 또는 ma. 그치? 기억하지? 네. 그럼 중력 때문에 이거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이 트럭에 타고 있는 사람은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자표계가 되겠지. 네. 그리고 바깥에 만약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이 사람은 정지자표계에 있는 관찰자가 되는 거지. 근데 A라는 사람이 볼 때는 즉 운동자표계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공이 어떻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여요.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 왜냐하면 트럭, 사람, 공 같이 등속 운동하고 있지. 그러면 달리는 트럭에서 공을 던지면 공도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트럭하고 같이 그럼 공 중에서도 계속 앞으로 달리려는 관성이 있겠죠. 맞니? 트럭하고 같이 달려오고 있었잖아. 그치? 그럼 던지면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공. 그러니까 타고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야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본 거야. 그러면 달리고 있는 트럭에서 공을 던지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요. 트럭이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윤지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어, 공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지. 선생님 주목을 보세요. 달리고 있는 트럭에서 선생님이 공 던진 거야. 그럼 윤지가 가니? 그럼 던지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니까 윤지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왔지. 맞지? 그럼 윤지는 여기 있는 거지. 정지한 관성계에 있는 거지. 정지관성계. 그러면 정지관성계에서 이 공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트럭에 타고 있는 선생님이 볼 때는 선생님 주목하고 선생님만 보세요.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선생님이 이 공을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지 보여요.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 A 관찰자가 이 공의 움직임을 볼 때는 이렇게 가고 B 관찰자가 공의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공이 올라갔다 떨어진다라는 거는 똑같은 물리 법칙. 무슨 법칙? F는 ma라는 법칙에 의해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지. 그러면 운동관성계에 있던 정지관성계에 있던 모든 관성계에서는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지. 하지만 지금 관찰자에 따라서 관찰되는 모습은 다르게 보이지. 얘는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트럭이 여기까지 올 때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 그치? 이해됐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상대성의 원리는 뭐 운동관성계에 있던 정지관성계에 있던 어떤 관성계든지 간에 다 같은 물리법칙이 성립하지만 관찰자에 따라서 운동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 다르게 관찰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인다. 뭐 이런 말이야. 이거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차가 예를 들어서 10m/s로 달리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요 안에 관찰자가 타고 있어. 이 사람은 A라고 그러자. 그리고 바깥에 정지해 있는 애가 있어요. P라고 하자. 요 안에서 실험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실험 있죠. 그 운동량 보존 법칙. 여기에서 A공이 있었는데 A공이 질량이 2kg짜리래. 근데 얘가 갖다가 숫자로 할까? 1kg 하자. 1kg짜리인데 얘가 2m/s로 기차 안에서 달려간대. 그리고 요게 B라는 공이 있었는데 B가 2kg짜리래. 얘가 1m/s로 달려가고 있다래. 근데 뒤에 있는 공이 빠르지? 그럼 갖다 부딪힐 거 아니야? 부딪혔더니 A하고 B가 같이 한 덩어리가 돼서 달려가더래. 네? 한 덩어리가 돼서. 이런 문제 앞에서 많이 했잖아. 그럼 얘가 달려가는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A라는, 이거 A를 썼으니까 가라고 아까 우리? 안에 타고 있는 가라는 관찰자가 이 공이 충돌해서 움직일 때 이 속력을 계산을 하면은 지금 기차하고 사람하고 공하고 같이 달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관찰하면은 얘 운동량은 어떻게 돼? 질량 곱하기 속도 됐니? 그 다음에 얘 운동량은 어떻게 돼? 질량 곱하기 속도 됐니?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과 충돌한 후에 운동량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게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그러면 충돌한 다음에는 질량이 얼마니? 3이죠. 그리고 속도. 그럼 얼마니 이거? 4요. 2에다가 2 더하면 3 옮기면 3분의 4가 되나? 그치? 3분의 4가 되지. 그럼 얘 속도는 3분의 4 m/s로 달리는 것 같이 이 사람은 보일 거야. 됐니? 이 사람은. 됐죠? 근데 이 바깥에 있는 나가 쳐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가 요 기차가 뚫려 있다라고 가정하고 나가 이 공의 움직임을 보면은 얘가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데 공이 2로 달려. 근데 이게 기차 안에서 달리지. 그러면 기차가 10의 속도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 바깥에 사람이 봤을 때 공의 속도는 얼마로 달리는 것 같이 보일까? 12. 그치. A라는 공이 12의 속도로 달리는 것 같이 보이지. 얘는 가만히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럼 B라는 공은 얼마의 속도로 달리는 것 같이 보일까? 11로 달리는 것 같이 보이지, 그치? 그럼 얘가 봤을 때 이게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달릴 때 속도를 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데? 질량은 그대로 1kg이지? 1 곱하기 12 더하기 2 곱하기 11. 그 다음에 나중에 운동량 보존돼야 되니까 3 곱하기 속도 V하면 V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이거 얼마냐? 12에다가 22니까 34인가? 그럼 넘기면 3분의 34인가? 그럼 바깥에 정지한 놈이 얘가 이 기차 안에서 이 공이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걸 보면 3분의 34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은 요 가가 이 공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는 속도가 요 나가 보는 것보다 더 느리지. 나가 보는 것보다 빠르지. 그러니까 운동관점 얘가 봤을 때랑 속도는 다르게 느껴져. 하지만
어떤 물체가 충돌해서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 안에 사람이 보거나 바깥에 사람이 보거나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얘도 운동량이 보존됐고 얘도 보존됐잖아, 그렇지? 네. 약간 헷갈리지 이제. 다시 봐잉. 그러니까 상대성의 원리는 물리 법칙은 어디 관찰자에 있거나 어느 관성기에 있거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야. 그럼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나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이나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한 이 물리 법칙은 둘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네. 됐나? 네. 하지만 얘가 관찰했을 때 속도랑 얘가 관찰했을 때 속도는 어떻다? 다를 수 있다. 네. 서로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인다. 이해됐어? 네. 이게 이제 상대성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면 광속 불변의 원리 한번 보자. 덥니?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문제 풀다가 되게 헷갈려. 네. 개념을 잘 잡고 계셔야 되거든. 자,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 말에 전부 다 뜻이 나와 있지. 광속이 뭐니? 빛의 속력이지. 불변.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네?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다. 요 그림 안 그릴게요. 요걸로 보자니. 네. 자, 요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요 안에 화살하고 여기 레이저를 한번 본 거야. 자, 그럼 요 지금 기차가 100km로 달리고 있어요. 네. 100km로 달리고 있을 때, 요 안에서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쏜 거야. 네. 기차 안에 사람이. 그럼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화살의 속도를 봤을 때 네. 사람하고 화살하고 같이 기차하고 달리고 있죠. 네. 그럼 거기서 화살을 200km로 쏘면은 타고 있는 사람이 화살 날아가는 속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차, 사람, 화살 다 100km로 달리고 있었어, 그렇지? 네. 거기서 얘가 화살을 쏜 거야, 200km. 네. 그럼 요 사람이 화살 날아가는 속도를 느낄 때 200km로 날아가는 걸 느낄 거야. 근데 기차 밖에 요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화살의 속도를 볼 때는 얘가 쏜 게 200km죠. 네. 근데 기차 100km로 달리고 있지. 그럼 얘가 볼 때는 화살이 얼마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지 보니까? 300. 그치, 300이죠. 기차가 100으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200km로 쏜 거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300km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야. 이거는 화살의 경우죠. 화살의 경우. 그럼 똑같은 실험을 이번에 레이저로 썼어요. 레이저는 빛이야. 네. 빛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죠. 사람이 이해할 때 지금 현재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빛의 속도거든. 그러면 요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기차하고 100km로 달릴 때 레이저를 쐈어. 네. 그럼 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레이저 속도가 그냥 빛의 속도로 느껴지겠지. 빛의 속도는 C라는 문자를 써요. 근데 기차 밖에서
이 레이저 빛을 관찰하면은 10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빛의 속도로 쏘는 거야. 그럼 이 바깥에 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레이저가 얼마의 속도로 달리는 것 같이 보일까? 기차 속도 100 플러스 빛의 속도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 레이저 빛은 여기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 여기 어디 써 있을 텐데. 여기 위에 있다.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여기 뭐야? 그러니까 킬로미터 퍼 세컨드로 바꾸면 1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똑딱할 동안 30만 킬로미터를 빛이 쫙 가요. 엄청 빠른 거지. 그러면 이 빛의 속도는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러면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빛의 속도로 느끼고 기차 밖에 기차 밖에 있는 사람은 기차 속도 100km/h 플러스 빛의 속도로 느끼는 거지. 근데 이 빛의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 기차 속도 100은 더하나 많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면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요 속도로 느낄 거고 기차 밖에 있는 사람도 요 속도로 느껴질 거야. 이해됐니? 빛의 속도에 비해서 이건 엄청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니까.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냐면 기차 안에 타고 있던 기차 밖에 있던지 간에 빛의 속도는 어떻다? 다 똑같이 느껴진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똑같다. 요거를 이제 광속 불변 원리라고 그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운동 관성계, 정지 관성계 어떤 관성계에 있던지 간에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이제 상대성 원리. 근데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서로 보이거나 느껴지는 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광속 불변의 원리는 뭐 운동하거나 정지해 있거나 간에 빛의 속도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됐니? 이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아직까지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 뒷장으로 봐보자. 문제는 풀어오세요. 자, 뒷장에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또 먼저 보자. 에어컨 조금만 트세요. 동시성의 상대성.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동시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관찰된다 이런 말이거든. 여기 뭐 대표적인 예, 이거 잘 나오는 예인데 이거 보자. 자, 우주선이 있어요. 우주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속 운동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에 광원 장치가 있어. 광원이 뭐야? 빛이 나오는 곳이죠. 광원 장치가 있고 양쪽에 요 빛 검출기가 있어. 여기서 나온 빛을 검출하는 기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관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주선 밖에서 뭐 지구라고 하자. 뭐 지구에서 정지해 있는 사람이 요 빛을 본 거야. 여기가 뚫려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빛이 번쩍했어. 빛이 번쩍하면은 이쪽으로도 빛이 가고 이쪽으로도 빛이 가겠죠.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요 거리는 같아요. 그러면 타고 있는 사람은 우주선도 나르고 사람도 나르고 광원장치, 빛 검출기 같은 속도로 다 나르고 있는 거지. 그럼 요 사람이 관찰하면 빛이 번쩍하면 여기를 뭐 할까? 가라는 검출기라고 하고 여기 나라는 검출기라고 하자. 어디에 빛이 먼저 도달하는 거지 보일까? 타고 있는 사람. 나? 다? 타고 있는 관찰자가 보면은 가에 동시에 빛이 도달하는 거지 보여요. 봐봐. 사람, 우주선, 뭐 빛검출기, 광원장치 같이 나르고 있잖아. 같이 나르고 있지? 근데 얘는 실제로 운동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헷갈려 봐봐. 운동하고 있는데 바깥에가 만약에 막혀있다 그러면 똑같은 속력으로 나르면 자기는 움직인다는 거 알고 있을까 모를까? 몰라요. 자기는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 차 타고 갈 때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달리면 쏠리지 않죠? 그러면 차가 달리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서 얘는 실제로 나르고 있지만 얘는 나르고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자기는 정지해 있다라고 느끼거든. 그러면 정지해 있을 때 빛이 이렇게 갔을 때 거리가 같으면 어디에 먼저 도달할까? 동시에 도달하겠지. 거리가 같으니까. 빛의 속도는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어때? 똑같은 거지. 그럼 동시에 도달하는 거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속력으로 나르고 있으면 이 전체가 다 나르는 거지. 좌표. 이 사람이 있는 관성 좌표가. 전체가 다 똑같은 속력으로 나를 때 여기로 가는 빛과 여기로 가는 빛은 동시에 검출되는 것 같이 얘가 느껴져요. 근데 바깥에 B가 봤을 때는 나는 정지했는데 우주선이 나르고 있지. 그럼 여기서 빛이 어떻게 돼? 번쩍하면서 갈 거야. 그런데 광원장치가 빛 검출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주선 따라서 여기로 오지. 이해되나? 그럼 맨 처음에 빛이 여기서 번쩍하고 갈 때 빛 검출기가 이렇게 와버리니까. 보니까? 그렇지, 가지. 얘가 번쩍했을 때 우주선이 여기로 와버리니까 이쪽이 먼저 가겠지. 이해할 수 있겠나? 그래서 가에 먼저 빛이 검출되는 것이 보이게 돼요. 그럼 이거 뭐야? 빛이 광원장치에서 빛이 번쩍 빛이 방출됐다라는 사건이 여기서도 빛이 번쩍 방출됐고 얘가 봤을 때도 어떻게 돼? 빛이 번쩍 방출됐죠? 동시에 빛이 번쩍 방출됐단 말이야. 근데 느껴지는 건 어떻게 돼? A 관찰자하고 B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느껴진다. 이해할 수 있겠나? 다시 얘기할게. 빛이 여기서 번쩍 방출됐다라는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 얘하고, 그치? 근데 타고 있는 사람은 동시에 검출되는 걸로 느껴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은 가에 먼저 검출되는 걸로 느껴지지.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인다. 이런 건 동시성이 상대성이야. 오케이? 됐어? 헷갈리지 않겠어? 네. 그럼 요거랑 또 비슷하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뒤에 여기 앞에는 그림이 없어서 뒤에 문제 중에 요 124쪽에 13번 문제인데 얘는
똑같이 우주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수분포하고 있어요. 네. 근데 광원장치가 이번에 양 옆에 있어요. 여기에 광원장치, 여기에 광원장치. 그리고 가운데에 빛 검출기가 있어요. 자, 빛을 번쩍 쏴가지고 요 검출기에서 검출하는 거야. 네. 검출하는 거야. 그 빛이 여기서 번쩍 하면 이렇게 와서 여기 검출되겠죠? 네. 그럼 여기 타고 있는 사람부터 먼저 보자. 마찬가지 여기 거리는 같아요. 그리고 타고 있는 사람부터 먼저 보자. 그럼 타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빛이 번쩍해서 동시에 도달하는 걸 느꼈대. 네. 그럼 여기서 사건은 뭐냐면 이 문제에서 사건은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검출됐다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이 사람이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사건을 본 거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빛이 동시에 여기 검출되는 사건을 본 거야. 됐니? 아까 요거랑 사건이 달라. 네. 얘는 여기서 빛이 번쩍 방출됐다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느끼는 게, 검출되는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지. 근데 얘는 뭐냐면 빛이 양쪽에서 왔을 때 검출기에 동시에 검출됐다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네. 근데 요거를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낀다고. 네. 그리고 타고 있는 사람은 등속운동, 뭐 검출기든 광원장치든 사람이든 같은 속도로 나르지. 네. 다 같은 좌표야. 네. 그 여기서 얘가 볼 때는 동시에 빛이 검출되려면 거리가 같으면 네. 요 가하고 나에서 광원장치가 빛이 동시에 방출돼야지 이게 동시에 검출이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시에 번쩍하고 빛이 나와야지 이게 동시에 검출되겠지. 얘가 볼 때. 네. 얘가 움직이고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자기는 움직인다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럼 정지 있다라고 생각해봐. 정지 있을 때 같이 빛이 방출돼야지 이게 동시에 검출이 되겠죠. 네. 근데 B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나르고 있죠? 네. 그러면 검출기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겠지? 네. 날라서. 되니? 네. 근데 이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어떤 사건이 있대. 네. 얘가 본 사건이. 네.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사건을 본 거야. 그 사건을. 네. 그리고 빛이 동시에 도달하려면 검출기 자체가 이쪽으로 날아갔으니까 요 가하고 나중에 어떤 광원장치에서 빛이 먼저 번쩍해야 될까? 뭔가요? 가요. 가죠. 네. 우주선이 여기로 날아가다 보면은 얘가 빛이 오는 거리가 멀지. 얘는 짧고, 그치? 네. 그럼 가가 먼저 빛이 번쩍 방출되는 걸로 얘는 느껴진다. 네. 저거랑 약간 반대야. 뭐가 반대냐면, 다시 볼게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가운데 광원장치에서 빛이 방출된다라는, 그러니까 동시에 방출된다라는 사건을 얘하고 얘가 지금 관찰하는 거야. 동시에 빛이 번쩍, 얘도 동시에 번쩍. 근데 타고 있는 애는 양쪽에 검출기에 동시에 검출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고, 이 검출이죠.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먼저 검출되는 것 같이 느껴질까?
가요. 얘가 이렇게 날라오니까. 그치? 그럼 요 시험은 뭐다? 광원장치 두 개에서 빛을 발사시켰더니 요 빛 검출기에 빛이 동시에 도달한다라는 사건을 관찰하는 거야. N이 동시에 도달했다. 그럼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양옆의 광원장치에서 동시에 빛이 출발해야지 요게 동시에 도달하겠지. 동시에 광원장치에서 방출이 돼야지 동시에 도달하겠지. 그치?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빛이 동시에 도달하려면 그동안 우주선 따라서 검출기 자체가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그치? 어느 쪽에서 빛이 먼저 출발해야 돼? 가에서. 거리가 오니까. 그치? 그럼 가에서 먼저 방출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관찰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실험 두 가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기억은 어떻게 돼요? 문제는 어차피 했으니까 보자. 우주선의 관성계, 우주선을 타고 있대. 그럼 PQ에서 방출된 빛은 동시에 검출기에 도달하죠. 이거는 이 우주선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면 관찰자의 관성계, 여기에서도 어떻게 돼? PQ에서 방출된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는 거야. 이거는 동시에 도달했다는 사건이니까. 되니? 그러면 이것은 관찰자의 관성계에서 검출기와 PQ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같지 않다. 빛이 여기에 동시에 도달했다라는 것은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이나 바깥에 본 사람이나 요 거리랑 요 거리는 같아야지 빛이 동시에 도달할 거란 말이야. 빛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관찰을 하든 요 거리랑 요 거리는 같아요. 같은데 얘가 가에서 먼저 방출된 걸로 느끼는 거는 검출기 자체가 움직여 버렸으니까. 그치? 이해됐나? 그 움직여 버렸으니까 얘가 먼저 번쩍해야지 여기까지 오겠죠. 됐나? 조금 헷갈리겠지만. 근데 이게 잘하네.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내내 막는 거 아니야? 됐어? 근데 저거에서 이거 검찰자가 저 검증이랑 나랑 거리가 좁아 보이는 거예요? 예. 네. 여기 거리가 네. 좁아 보이는 게 아니고 얘 검출기 자체가 이쪽으로 가버리잖아. 운동에서. 얘가 관찰할 때. 요 거리는 똑같은 거야. 거리가 똑같아야지 빛이 동시에 도달하죠. 얘가 볼 때도. 근데 얘 자체가 여기로 가버리니까 얘가 느끼기에는 요 거리는 실제로 똑같지만 여기서 빛이 먼저 번쩍한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번쩍하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이야. 느껴질 뿐이라. 그러니까 이제 특수항대성 이론을 배울 건데 특수항대성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은 똑같은 현상도 어떤 사건도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야.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다. 이렇게. 응? 그럼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을 한번 볼게요. (116조) 116조를 보면 자,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 요거 시간 지연까지만 하고 저기 다음 시간에
그 뒤에 것까지 좀 하고 문제 좀 풀자. 네. 자, 특수상대성.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물체를 봤을 때 첫 번째,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팽창된다. 이게 어떤 말인지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거리가 짧아진다. 수축. 그 다음 세 번째, 질량이 증가한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누가 본 거라고? 정지한 관찰자가 누굴 본 거야?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은 시간이 지연되거나 길이가 수축하거나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추측. 자, 요걸 한번 볼게요. 맨 처음에 시간 지연부터 볼게요. 자, 우주선이 있어요. 얘가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굉장히 빠르게 나르고 있어요. 우주선 속도 굉장히 빠른 거고, 문제가 보통 나올 때 빛의 속도에 가깝게 나른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 사람이 타고 있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막대기로 그릴게. 근데 요 그림 같이 타고 있는 사람이 밑에서 빛을 쏠 거야. 그리고 위에 거울을 준비했대요. 그럼 거울에 부딪혔다가 빛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거를 A 사람이라고 하자. 그럼 A 사람이 느낄 때 사람, 거울, 우주선 다 나르고 있지. 네. 그러면 요 사람이 볼 때 아까 트럭하고 똑같이 너네 트럭에서 이렇게 달릴 때 공 던지면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져?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 기억나? 그러니까 요 사람이 빛을 보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같이 이 빛의 경로가 보일 거야. 그치? 그럼 올라갈 때 1초, 내려올 때 1초에서 예를 들어서 2초가 걸렸다. 빛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자기는 나르고 있지만 사방이 막혀 있다 그러면 자기는 나른다는 건 몰라. 그냥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해. 그럼 정지했을 때 빛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2초 만에 오는 것 같이 보이겠죠. 근데 이제 바깥에 이렇게 어떤 행성에 관찰자가 있대요. 얘를 B라고 하자. 그럼 B라는 관찰자가 이 우주선 안에서 빛의 움직임을 본 거야. 우주선이 나르지? 나르면 어떻게 돼? 일로 오겠죠? 됐니? 네. 그러면 여기서 빛이 출발하면 빛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 그치? 그동안 우주선은 날아갔잖아. 그럼 빛이 어떻게 돼? 천장에 부딪혔다가 다시 올라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보이겠지. 요 사람이 봤을 때. 아까 트럭하고 똑같은 거야. 아니, 트럭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여? 자기가 트럭 타고 갈 때 공을 던지면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윤지가 볼 때는 어떻게 돼? 트럭이 달리고 있으면 공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 이해됐나? 그 여기서 빛을 쏘면은 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얘가 볼 때는 어떻게 돼? 빛이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그동안 우주선이 이렇게 날라오잖아. 거울도 이쪽으로 올 거고, 맞니? 그럼 저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돼? 이쪽으로 올 거고. 됐니? 그럼 빛이 어떻게 보여?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울에 부딪혔다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빛의 경로가 어때? 되게 길지? 그럼 빛이 1초, 2초, 3초, 4초 만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야. 이 사람이 봤을 때. 이해됐어?
됐어? 네. 그러니까 똑같이 빛이 올라갔다가 반사돼서 내려온다라는 현상이, 사건이 얘가 볼 때랑 얘가 볼 때 어떻게 보인다는 거야?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네. 됐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빛이 여기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시간이 요만큼이라고 그러자.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그러면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몇 초같이 느껴진다고? 2초. 2초. 됐니? 그럼 바깥에 B라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몇 초 만에 갔다 오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4초. 됐어? 그러면 요 1초라는 시간이 얘는 되게 길게 느껴지는 거고 얘는 어떤 거야? 짧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된다? 팽창이 된다는 거야. 어떤 놈이 봤을 때? 정지한 놈이 정지한 놈이 누굴 봤을 때? 운동하는 물체를 쳐다봤을 때. 되지? 그러면 정지한 놈이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은 운동하는 물체의 1초라는 시간이 자기 거보다 어떻게 됐다? 팽창됐다는 거야. 그럼 1초라는 시간이 팽창됐으니까 자기 시간보다 시간이 느리게 가고 있죠. 이게 시간제어, 시간 팽창. 다시 정지한 놈이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쳐다봤을 때 1초라는 시간이 팽창이 돼서 자기 거보다 팽창이 돼서 자기 시간보다 어떻게 된다? 느리게 간다. 그럼 자기는 지금 40년이 흘렀는데 이 운동하는 물체는 20년밖에 안 흐른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니? 네. 그리고 거꾸로 여기 타고 있는 애가 여기서 만약에 지구라고 그러면 지구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어. 지구에서 얘가 거울을 준비해서 빛을 위에다 쏜 거야. 얘가 올라가다 떨어지겠지. 그럼 타고 있는 애가 얘를 쳐다봤을 때 그럼 타고 있는 애는 자기가 등속으로 나르니까 운동한다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자기는 정지해 있고 창밖을 쳐다보면은 이 지구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고 있지 거꾸로. 너 차 타고 올 때 밖에 풍경 보면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풍경이 자꾸 뒤로 가잖아. 그럼 얘가 볼 때는 자기는 정지해 있고 이 지구가 어떻게 해? 운동하는 거지 보이지. 그러면 정지한 놈이 운동하는 놈을 쳐다봤을 때 얘 시간이 1초라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는 거죠. 그 1초라는 시간이 팽창했으니까 시간이 얘가 어떻게 된다? 느리게 간다는 거죠. 그 거꾸로 하면 돼. 얘는 운동하고 있지. 근데 얘가 빛을 쏜 거야. 그럼 운동하는 얘가 이렇게 빛을 쐈을 때는 얘가 느끼기에는 똑딱똑딱 2초로 느껴질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쳐다봤을 때는 지구가 달리니까 빛이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죠. 그럼 얘는 똑딱똑딱똑딱똑딱 얘가 봤을 때 이렇게 느껴지겠지. 4초로. 되나? 그러면 정지한 놈이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더 어떻게 돼? 아니 다시 거꾸로 했다. 정지한 놈은 1초, 2초, 3초, 4초 빛이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운동하는 물체는 어떻게 돼? 1초, 2초로 느껴지겠지. 그치?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는 2초 시간이 어떻게 돼? 지연된다는 거죠. 얘가 느낀 것보다. 그치? 그게 1초라는 시간이 팽창돼 버렸다는 거지. 그 결국적으로 뭐야? 얘가 정지해 있으면 얘가 운동하는 물체를 쳐다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정지해 있으면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주에서
실제로는 우주선이 나르고 있지만 우주에서는 얘가 나르고 있는 건지 얘가 나르고 있는 건지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나르는지 얘가 나르는지는 몰라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나르지. 네.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지구가 나르지. 네. 서로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인다. 이게 특수상대성 이거. 네.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길이 수축하고 질량 증가까지 한번 보고 그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네. 고생했어요. 자, 저번 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 시간 지연, 시간 팽창까지 좀 알아보고 끝났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나머지를 못했는데 오늘 보고 마무리 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저번 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정지한 관측자가 뭐 관찰자라고 해도 되고 정지한 관측자가 운동하는 어떤 물체를 볼 때 첫 번째 시간이 어떻게 된다? 지연된다는 게 느리게 가려는 얘기야. 시간이 지연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1초라는 시간이 팽창이 돼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같이 보인다. 그리고 오늘 배울 건데 길이가 수축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증가하는 것 같이 보인다. 요거 세 가지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저번 시간에 할 때 이거 시간지연, 시간팽창에서 선생님 이거 고유 시간을 얘기를 안 했거든?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고유 시간이라는 말이 잘 나와요. 내용 기억하나? 이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빛을 천장으로 쏘면 거울에 부딪혔다가 반사돼서 내려오죠. 그러면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예를 들어서 출발해서 부딪혀서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뭐 2초 걸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1초 2초 만에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 것 같이 관찰이 되면은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 요 밖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은 빛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에 우주선이 나르고 있죠. 그럼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빛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인다겠죠. 이거 이해됐나? 네. 거울 자체가 이동을 하죠. 우주선 따라서. 그러면 빛이 천장에 부딪혔다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빛의 이동 경로가 길잖아. 그래서 얘가 볼 때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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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4초 만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랬죠. 이 시간을 예를 든 거 아니냐?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시간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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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초라는 시간이 얘가 더 긴 거고 얘는 짧은 거지, 그치? 네. 자, 그때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우주선 바깥에 있는 애가 정지해 있지? 그리고 우주선이 운동하잖아, 그치? 그러면 정지한 관측자가 운동하는 물체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1초라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요 안에 관찰하면은 1초라는 시간이 팽창한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은 빛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4초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1초라는 시간이 팽창돼서 2초 만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한 관측자가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얘는 4초 갔는데 우주선 안은 2초 갔잖아. 그치? 됐나?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간다. 이거를 시간 지연. 그때 고유 시간이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곳의 시간.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반사돼서 오는 사건이 일어났어. 어디서 일어났니? 우주선 밖에서 일어났니? 우주선 안에서 일어났니? 안에서 일어났죠. 그럼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 요거.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 고유 시간이 우주선 바깥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어때? 더 느리죠? 그래서 고유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거야. 1초라는 시간이 팽창돼서. 그래서 고유 시간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빛이 이동하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 일단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길이 수축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길이 수축은 내일 현충일인데 현충일이 뭐 했던 날인지 알아요? 뭐 하는 날 진짜 알아요? 뭐 하는 날이야? 알아? 그냥 노는 날이야? 뭐 하는 날인지 알아야지. 사회 같은 데서 안 배우나? 안 배워요. 안 배워? 현충일 안 배워? 현충일이 그 옛날에 그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 기리는 날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3.1절 날 3.1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 아니면 일제강점하에 막 일본군 좀 뭐라 그러지? 그 독립운동가들 그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날이죠. 그래서 내일 하루 종일 묵념 좀 하세요. 하루 종일 잘 거지? 자면서 묵념해. 자, 일단 길이 수축 볼게요. 자, 길이 수축은 다시 한번 보자. 정지한 관측자가 운동하는 물체를 볼 때 길이가 어떻게 된다? 짧게, 수축, 짧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가 지구가 있고요. 여기가 목성이 있대요. 근데 지구 요 옆에 또 달이 있었대. 그럼 달에 요 관측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주선을 이렇게 타고 가는 얘가 등속 운동하는 거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굉장히 빨리. 요게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요 달에 있는 사람을 B라고 하자. 그럼 여기에도 이제 고유 길이가 나오거든. 그럼 고유 길이는 뭐냐면은 정지에 있는 정지한 관측자가 측정한 길이에요. 측정한 길이. 아까 고유 시간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서 측정한 시간. 고유 길이는 정지한 관측자가 측정한 길이. 그러면 B를 기준으로 보자. B가 지금 달에 정지해 있어, 그렇지? 네. 얘는 운동하고 있죠. 네. 그럼 요 B가 여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어. 이게 무슨 길이? 고유기. 고유 길이가 되는 거. 얘가 측정한 거. 그래서 저기 책에 있는 것 같이 얘가 측정한 게 고유 길이인데 이 길이를 우리가 L로 잡자. L로 잡으면 우주선에 날아가고 있는 A가 이 지구에서 목성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은 A가 봤을 때는 이 길이가 얘보다 짧게 보여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 우주선에 타고 날아가고 있는 애 등속 운동을 해요. 그럼 자기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모른다 그랬죠. 자기는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깥에 창문 바깥을 보면은 지구하고 목성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겠지. 네. 그래서 너네가 자동차 타고 갈 때 바깥을 보면은 바깥의 풍경이 자기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만약에 자동차가 100km로 달리면 바깥의 풍경은 100km로 거꾸로 가겠죠. 그러면 정지한 애가 이 운동하는 지구하고 목성 사이를 보면은 요 길이가 어떻게 된다? 짧게 보인다. 짧게 보인다. 그러면 얘 정지한 관측자 A가 봤을 때는 요 고유 길이보다 지구하고 목성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짧게 보인다. 그거를 길이 수축이야. 그러면 여기다 써줄게. 얘가 관측했을 때 지구하고 목성 사이의 거리가 고유 길이보다 어떻게 보인다? 짧게 수축돼서 보인다. 그러니까 됐니? 그러면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이번에 B가 본 거야. B가 우주선을 봤어. 그러면 B는 정지해 있고 우주선은 운동하죠. 네. 근데 우주선의 길이가 10m라고 하자. 그러니까 누가 측정한 길이냐면 얘가 우주선을 여기서 자를 잰 거야. 우주선의 길이가 10m래. 네. 그럼 우주선의 길이가 10m인데 얘가 이 날아가는 우주선을 보면은 그럼 정지해 있는 놈이 운동하는 물체를 보는 거죠. 네. 그럼 길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이 보인다? 수축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고유 길이가 10m인데 정지한 놈이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10m보다 우주선이 어떻게 돼 보인다? 짧게 보인다.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서로 어떻게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 타고 있는 애가 우주선의 길이는 10m로 측정이 됐지만 바깥에 얘가 정지한 애가 운동하는 우주선을 볼 때는 길이가 수축돼서 10m보다 우주선이 짧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 우주선이 어디로 날아가요? 목성.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날아가죠. 네. 그러면 길이가 수축된다라는 거는 얘가 날아가는 방향으로 수축이 된다는 거예요. 방향으로. 그럼 다시 얘기하면 B가 A 우주선을 봤을 때는 가로로 날아가지 가로 길이가 어떻게 된다? 수축돼서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세로 길이는 얘가 봤을 때 수축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야. 거꾸로 만약에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어. 그럼 얘 정지한 놈이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은
얘가 세로로 운동을 하니까 세로 방향으로 길이가 어떻게 돼? 수축돼서 보인다.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가로로 수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으로 수축돼서 보인다. 그리고 이 우주선이 빨리 날르면 빨리 날릴수록 얘가 봤을 때 수축되는 정도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정자놈이 운동하는 물체를 봤을 때 길이가 수축된다라는 것은 달리기 때문에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 그럼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얘가 관측했을 때 수축되는 정도가 어떻다? 더 크다는 거야. 됐나? 그럼 시간지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시간지연에서 그 우주선이 빨리 날리면 빨리 날릴수록 시간이 지연되는 효과가 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커진다. 그리고 질량 증가는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럼 얘는 뭐야? 정지한 관측자가 운동하는 물체를 볼 때 질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가 빠르게 달리면 달릴수록 질량 증가 효과는 더 커진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됐나? 이해 안 되는데 대단히 힘든 거 아니지? 표정을 보니까 그런데 또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 특수 상대성 이론의 증거 그래가지고 미운 입자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요거 시간 지연하고 길이 수축 배웠는데 요걸 바탕으로 해서 미온이라는 입자가 지구에 어떻게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주에 미온이라는 입자가 있대요. 근데 얘가 지구로 떨어져. 근데 얘가 수명이 짧아요. 여기 보면은 고유 수명이 짧다.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다 보면은 수명이 짧다라는 거는 다른 걸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응. 근데 수명이 너무 짧아. 그럼 이론상으로는 얘가 수명이 짧으니까 지구까지 떨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다른 걸로 바뀌거나 없어진다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는 지표면에서 이 미온이 관측이 된대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수명이 짧아서 우주에서 떨어지다가 없어질 텐데, 또는 바뀌거나 없어질 텐데, 실제로는 지면에 떨어지는 게 관측이 된대. 그럼 그거를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해보자 그거거든. 자, 그럼 첫 번째 거 얘부터 한번 보자. 얘 보면은 제목을 뭘로 할까? 그냥 미온 입자라고 하자. 미온 입자가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이유. 이유. 자, 첫 번째. 누가 관찰할 때? 지상의 관찰자가 볼 때. 여기 지구가 있어. 여기 지상이야. 여기 지상에 관찰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도 이렇게 그려놨거든. 그 미온이 떨어져요. 미온이 떨어져. 그러면 지상의 관찰자가 볼 때는 자기는 정지해 있죠. 그리고 미온이 뭐 하고 있어? 운동을 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지연.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게 가죠. 그래서 지구는 얘가 떨어질 때 시간이 4초가 흘렀다고 그러자. 근데 이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2초 걸린 거야. 이해가 됐니? 얘가 떨어질 때 측정한 시간은 4초인데 정지한 놈이 운동하는 물체를 봤더니 시간이 지연, 느리게 가서
얘는 2초 만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뮤온의 수명이 3초라고 해보자. 3초. 그러면 지상의 관찰자가 볼 때는 얘가 떨어지려면 4초가 걸려야 돼. 근데 수명이 3초야. 그럼 땅에까지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죠. 네? 아니, 다시 가잉. 뮤온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3초라고 해봐. 예를 든 거야. 네. 그러면 지상의 관측자가 뮤온이 땅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4초가 걸려야지 떨어진대. 네. 그럼 얘 수명이 3초니까 여기까지 떨어져요, 못 떨어져요? 못 떨어져. 못 떨어지지. 얘가 볼 때는 4초가 걸려야지 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수명이 3초니까 오다가 더 이상 못 오겠지, 그치? 네.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정지한 놈이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뮤온의 뮤온의 시간이 느리게 가요. 네. 그럼 얘가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얘 시간은 2초 걸린다는 거야. 네. 그럼 수명이 3초니까 얘 시간은 아직 떨어지는 동안 2초밖에 안 갔으니까 아직 수명 중에 1초가 남은 거지. 그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얘 입장에서. 이해돼? 네. 진짜? 네. 그래서 정지한 놈이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얘가 시간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수명이 짧더라도 어떻게 돼?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볼게. 이번에 뮤온에서 본 거야. 뮤온이 관찰자가 그러자. 얘가 뭐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 뮤온이 떨어져요. 그럼 얘는 자기가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 움직인다라는 걸 몰라요. 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지구가 자기 쪽으로 어떻게 돼? 운동하는 것 같이 보이겠지. 네. 얘 입장에서. 아까 우주선으로 생각하면 돼. 네. 우주선에 타고 있는 애는 자기가 정지해 있는데 바깥의 풍경이 자기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정지한 놈이 운동하는 물체를 보면 길이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그래서 지구 요 떨어지는 길이가 짧게 보인다. 떨어질 때. 그래서 그림을 이걸 좀 밑에다 그렸어야 되는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요 길이가 어떻게 된다? 수직된다. 그러면 수명이 짧더라도 어떻게 돼? 짧은 거리를 가게 되니까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상의 관찰자가 볼 때는 뮤온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이 느리게 가서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뮤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가 이렇게 달려오니까 거리가 어떻게 돼? 수축이 되니까 짧은 거리만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은 거는 그냥 외워도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영상 찍어놨으니까 다음에 혹시 또 헷갈리면 다시 한번 보고. 자,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는 일단 풀어오세요. 네. 그리고 헷갈리는 거 체크해서 가져오시고. 네. 그래요. 저번 시간에 이어졌던 거라서 요거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으로 넘어가요.